조그만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샀고 5시 10분에 같은 반 학생이 유관남 집에 침입하여 열려있는 창문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현행범을 터뜨린 것도 아닌데 검사는 CCTV와 목격자 진술로만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증인이 목격한 학생이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증인 유발남 씨의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신 현명한 씨의 신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을 괴롭힌 적이 있으십니까? 그땐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참지 못하고 그만 방화를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중학생 모의 재판 경연대회 제2권역 6번째 마지막 발표팀입니다. 우리 어정중학교 친구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단체 인사 후에 우리 재판 소개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사람 많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법과 함께 정의가 빛발친다. 어정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저희 팀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어정중학교 법과 함께 재야벌 팀의 지도교사 서이부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사건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은 학교폭력이 부른 방화로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방화를 주제로 담아봤습니다. 재판의 유형은요, 형사재판 합의부 사건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평소 요즘에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잔인해지고 심지어는 그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에서 이번 사건을 각색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4일 어느 한 주택가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인자혜 씨는 곧바로 119에 전화로 신고를 하였고요. 화재 현장 감식반 조사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방화로 보여진다며 곧바로 경찰은 조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인자해가 제보한 대로 건물 주변 CCTV를 확보했지만 문제는 화재 사건 현장 바로 앞에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200m 지점에서 유력한 용의자를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용의자는 오늘 피고인인 바로 나방화 학생입니다. 자, 1차 공판에서는요, 저희가 정황 증거만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연 1차 공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쟁점으로 하나 봐주셔야 될 부분이 되시겠고요. 자, 2차 공판에서는 저희가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나방화라는 학생이 평소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라는 점에 주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희 재판을 지켜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두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재판 중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고압천사호 주거침입 및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 사건. 피고인 나방화 씨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오필승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법준수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출석했습니까? 명석희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예리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피고인 나방화 씨. 피고인은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나방화입니다.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2004년 3월 17일이고 용인시 기흥구 소방로 400-2번지입니다. 학교 이름과 학년을 말씀해 주세요. 열공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입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사는 공소유지를 진술해 주세요. 네. 피고인 나방아는 2018년 3월 14일 3시 30분 방과 후에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빈 생수통을 찾아 성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샀고 5시 10분에 같은 반 학생이 유발남 집에 침입하여 열려있는 창문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법 제319조 1항 주거침입 위반, 형법 제164조 1항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봤습니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아니요. 변호인은 공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피고인 나방아는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아닌데 검사는 CCTV와 목격자 진술로만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는 방화를 입증할 증명력 있는 증거 서류가 아닙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소 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증거 자료와 입증 계획을 밝혀주세요. 네. 화재가 발생한 날 피고인 나방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CCTV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목격자 인자이 씨의 경찰 진술조서, 방화라는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화재감식 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으로 동네 주민인 목격자 인자이 씨를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을 미리 검토했습니까? 네.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검사가 제출한 CCTV 자료는 방화를 저지른 장면이 녹화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CCTV 자료는 증거로 동의하지 않고 증인에 대해서만 동의합니다. 변호인 측도 증거 자료와 입증 계획을 밝혀주세요. 피고인 학교생활 기록부와 담임 선생님, 이웃 주민들의 진술 조서를 제출했고 화재 현장 약도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미리 검토했습니까? 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자료는 증거로 필요하다고 보고 채택하겠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자료와 증인을 미리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증인 신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했습니까? 증인 인자이 씨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세요. 증인은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서를 한 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크게 낭독한 다음 이름을 말하고 손을 내리세요.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인자해.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화재 신고 다음 날 범인을 본 것 같다고 경찰에 제보하셨죠. 범인을 봤다고 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게 제가 불을 발견하기 전에 학생과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경찰이 방화라고 하니까 아까 부딪혔던 학생이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학생이 너무 허둥거리는 것 같았고 아까 부딪혀서 둘이 넘어졌는데 학생이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도망치지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증인이 목격한 학생이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증인이 본 학생이 피고인 나방아이군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학생 얼굴을 정확히 봤습니까? 정확히 본 건 아닌데 대충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럼 학생과 부딪힌 곳이 유별난 씨 집 바로 앞입니까? 아니요. 코너를 돌자마자 부딪혔으니까 유별난 씨 집 바로 앞은 아니고 한 4-50m쯤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저 약도를 봐주세요. 쭉 걸어오다가 골목을 도는 순간 학생과 부딪혔으니까 저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화재가 난 유별난 씨 집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부딪혔다는데 유별난 씨 집에서 학생이 나온 것을 봤습니까? 아니요.
그럼 피고인이 유별난 집에서 나오는 것도 못 봤겠네요? 네, 못 봤습니다. 증인은 용의자의 얼굴 생김새를 정확히 못 봤고 피고인이 유별난 집에 나오는 것도 방화를 저지른 것도 못 봤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피고인이 방화를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신문할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 인재 씨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재판장님,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자료는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해주십시오. 검사의 피고인 신분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피고인은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피고인은 2018년 3월 14일 같은 반 친구 유발남 집에 갔습니까? 저기 사진에 있는 학생이 피고인 맞습니까? 네. 3월 14일 피고인은 3시 30분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간 후 4시 5분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빈 생수통을 찾아 4시 30분 성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고 4시 50분 성실 사거리에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발남 집까지 가서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열려있는 창문으로 휘발유를 뿌려 불어냅니다. 그리고 5시 13분 골목에서 성실 사거리 쪽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게 맞죠? 재판장님, 검사는 피고인 담을 넘어 들어가 방화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죄를 인정하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확인된 사실만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왜 휘발유를 사서 유별난 씨 집 근처까지 갔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휘발유통을 어떻게 하고 빈손으로 빠져나왔을까요? 피고인, 휘발유통을 어디에 떴습니까? 피고인이 휘발유를 들고 친구 집 근처까지 갔다는 것은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에 전혀 합리적 의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재판장님, 검사가 제출한 CCTV 자료에는 피고인이 유발남 집에 들어갔거나 방화를 저질렀다거나 그런 거 찍혀있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정황 증거를 가지고 검사는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변호인 측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재판장님, 유발남 집에 화재가 왜 일어나는지 밝히기 위해 유발남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담임 선생님 현명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네.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으로 2018 고업천 사후 사건의 제1회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8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고업천 사후 주거 침입 및 현주건 주물 등의 방화 사건. 피고인 나방원 씨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 변호인 모두 나오셨습니까? 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과 같은 반 학생인 용기내 씨가 어제 연락이 와 중요한 내용을 증언하겠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용기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먼저 신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변호인은 검사 측 증인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용기내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용기내, 유발남, 현명한 씨 출석했습니까? 용기내, 유발남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현명한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유발남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발남이하고 방화하고 다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발남이가 방화를 좀 귀찮게 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불이 난 날에도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종례하기 전에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발남이가 방화에게 그러니까 심한 말을
신체 부위 가지고 비아냥거렸어요. 여기에서 말하기 좀 그런데요. 고추가 어떻다, 고추가 작아서 나중에 자식은 낳겠냐 이런 식으로. 그 일 때문에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날 불이 난 거라서 사람들 말로는 증거가 나와서 나방아가 구속될 거라고 했어요. 정말 나방아가 불을 질렀다면 그날 얘기를 전해줘야 억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피고인이 유발남에게 괴롭힘을 당해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을 거라는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나방아가 불을 질렀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방아는 남의 집에 불을 내거나 남을 해칠 애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나방아가 불을 질렀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변호인 측은 증인 용기내 씨의 신문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유발남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검사 측은 증인 신문을 하세요.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평소 둘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같은 반이긴 한데 별로 안 친해요.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인을 괴롭힌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집에 불이 나던 날 학교 화장실에서 피고인에게 성기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말들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면 증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대답하지 않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재판장님, 변호인 측은 증인 유발남 씨의 신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신 현명한 씨의 신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가 변호인 측이 먼저 반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많이 울고 있어 학생이고 많이 힘들어하니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검사 측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유발남 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시간 휴정을 하겠습니다. 공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변호인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화재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유발남 집에 불을 냈어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그럼 피고인은 왜 방화를 한 겁니까? 작년부터 저를 괴롭혔는데 그땐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참지 못하고 그만 방화를 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유발남이 어떤 식으로 피고인을 괴롭혔습니까? 작년에 모둠 활동을 하다가 개간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달랐는데 저희 모둠에서 제 의견을 따라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걔가 니까짓 게 뭔데 잘난 척이냐고 하면서 심한 말을 했어요. 욕도 하고 제 물건을 일부러 치고 지나가고 머리도 치고 정강이도 차고 그러지 말라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2학년 올라와서 재수없게 또 같은 반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불이 난 날 있었던 일 얘기해 보세요. 제가 소변을 보고 있으니까 유발남이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저보고 재수없다고 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러더니 패드립도 하고 네 꼬치가 왜 그 모양이냐 하다 막 그러다가 자식이냐 낳겠냐 막 이러니까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는다고 잘 참았는데 패드립이나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못 참겠고 돌아버리겠고 자식이니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넘어지니까 화가 치밀었었어요. 유발남에게 당하는 게 끝이 없겠다 생각도 들고요. 그럼 왜 학교나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발남이 전화 오기 전 학교에서 유발남에게 맞은 애가 입원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그 소문 듣고 제가 맞서다 다치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실 거고 학폭이 열리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봐 말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방화를 저지른 겁니까? 제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유발남이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같은 반 밑에서 기분 나쁘다 짜져 있으라면서 라이터를 껐다 켰다 제 얼굴에 들이댔었어요. 그 일이 생각나서 라이터를 일을 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포옹과 폭행을 당했고 화재가 있었던 날은 심한 성적 모욕감까지 당했군요. 이상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당해서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전에는 불을 지른다거나 발람이를 다치게 할 생각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불을 지를 때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았습니까? 발람이 부모님은 고깃집을 하고 계셔서 집에 안 계실 테고 발람이가 학원 갈 시간이라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불을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불을 질러도 된다는 겁니까? 안 돼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본인이 한 짓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경찰이 제가 한 짓을 알아냈을 때 죽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있고 학교도 못 다니고 부모님도 실망시키고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유발남이 피고인을 괴롭힌 것은 모두 사실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공판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현명한 씨 신문도 생략하겠습니다. 검사 측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피고인이 경찰 조사와 1차 공판에서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본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습니다. 이제라도 자백하고 반성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방화는 중대 범죄입니다.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발남에게 폭행을 당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화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당한 포옹과 폭행까지 모자라 심한 성적 모욕감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 유발남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방화는 큰 죄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혼자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참는 김에 더 참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고업천사호 피고인 나방화에 대한 방화 사건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2018 고업천사호 피고인 나방화에 대한 방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 증명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중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요나 협박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유발남에게 폭언, 폭행을 계속 받아왔고 성적 모욕까지 받아 분노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인 용기내도 증언하긴 했지만 증인 유발남은 자기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아는 데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이웃들이 평소 나방화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학생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으므로 유발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진행해서 밝혀야 합니다. 피고인이 방화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우발적으로 했는지는 범죄에서 중요한 쟁점인데
피고인이 작년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혼자 참아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3월 14일 학교에서 성적 모욕감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주문. 피고인 나방화에게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 위반, 형법 제53조 장량 강경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로 보이는 학교 폭력 사실 여부는 이 판결과 별개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학교 폭력 피해자이자 동시에 중대 범죄자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1년간 심리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팀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마지막 팀 끝까지 아마 긴장 많이 했었을 겁니다.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만 더 보내줄까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팀 우리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장도 하신 분도 계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일단 그 죄를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렇게 의유를 했어요. 근데 방화죄가 뭐 형법 같은데 보시면은 좀 아시겠지만 한 4-5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주 건조물 방화, 뭐 일반 건조물 방화, 공용 건조물 방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현주 건조물 방화로 의유를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해한 것에 대한 법인데 나방화가 방화를 한 그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 현존하는 건조물이기 때문에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명을 검사 측에서 이제 검찰 대본은 검사님 맡으신 분들이 쓰고 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본을 전부 다 쓴 다음에 이제 역할을 나눈 건가요? 대본을 다 쓴 다음에 역할을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연기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사건 개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갖고 재판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일단은 의상이랑 모두 다 신경 쓰신 부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일단은 저는 2가지를 묻고 싶은데 제일 처음에 재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일어나셨잖아요.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저쪽을 법대를 보고 인사를 하셨는데 혹시 변호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일어서서 인사를 한 거는 누구한테 한 거고 인사를 왜 하셨나요? 일단 법정에서 이 공판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중간에 판사뿐만 아니라 배석 판사들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판사에 대한 예인가요? 판사에 대한 예의도 있고 상대 측에서 저희에게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도 일단 정당하게 싸워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검사 측과 모든 측에게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중에 CCTV 자료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표현이 어떤 경우는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증명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게 2개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단어가 세 자 이 차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증거 능력과 증명력 그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증거 능력이란 이 증거가 직접 이렇게 사용될 수 있고 이게 사용됐었을 때 이게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증거가 증명력이 없는 거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같고 정황 증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했던 그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이
그런 증거들 아닌가 한데 정확히는 잘 몰라서 다음에 공부를 하고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다가 피고인이 법정 자백을 해서 급격히 어떻습니까?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빨리 끝났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맥이 빠져버린 것은 있지 않나. 뭔가 증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시간 제약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 검사나 변호인이 반대 신문권을 쉽게 포기하고 이 자기가 신청했던 정인의 증거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증명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서 이제 사실 입증이 안 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왜 정인을 신청했지? 이런 의아심이 좀 들었던 게 있었고, 예,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6번째 팀까지 모두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모두한테 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우리 모두한테 수고했다고. 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팀 인사하고 자, 안내에 따라서 저희 이제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줄까요? 자, 앞으로 함께 나와주시고요. 자, 일렬로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동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동 차렷 인사할까요? 인사.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권혁 마지막 팀까지 모두 발표를 마쳤고요. 잠시 후 정리 후에 시상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이권혁 지역예선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할 텐데요. 어떻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발표할까요? 최우수상 먼저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5개의 의견에 따라 최우수상부터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손 한번 잡아줘. 이럴 때만 되면 꼭 떨리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친구 손 꼭 잡아. 긴장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꼭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제2권혁 지역예선 최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상 과연 6개 팀 중에 어느 학교가 차지하게 됐는지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갑니다. 웃긴다 갑자기. 그렇죠?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지 몰랐어요. 최우수상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러 생각했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최우수상 당동중학교 정의구현팀 축하합니다. 자, 최우수상 팀을 지도하신 지도교사 우리 정덕권 선생님 지도교사상 받게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남원주 중학교 남원주 로펌팀 축하합니다. 자, 이어서 장려상입니다. 장려상 어정 중학교 법과 함께 죄아벌팀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수상하지 못한 나머지 세 학교에게도 축하한다고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해에도 우리 여러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다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네,
저희가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는 조금 법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 분들 충고 따라서 저희 대본 수정하고 더 열심히 연습해서 본선에는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당중학교 화이팅! 남원주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